좋아요, 구독! 오늘의 뉴스입니다. 오픈 AI가 맞춤형 챗 GPT를 거래할 수 있는 GPT 스토어를 출시합니다. GPT 스토어는 지난해 11월 공개됐지만 샘 올트먼 CEO를 둘러싼 일련의 축출 사태로 출시가 연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 GPT 스토어 출시로 오픈 AI가 본격적인 수익화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AI 체포 섹터에서는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가 맞춤형 GPT 온라인 플랫폼 사업 전략을 밝히게 되면서 우리나라 체포 관련주 모처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강세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최근의 주가 흐름은 어땠을까요? 사실 최근에 주가는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다들 기억에 나시겠지만 요즘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군들은 딱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 수급이 그쪽으로 확 쏠리기 때문에 좀 한동안은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죠. 특히나 이제 HBM 쪽이 쉬게 되면서 사실 AI 소프트웨어와 체포 관련된 종목군들도 대부분 좀 쉬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이게 또 CES를 앞두고 있는 부분도 분명 영향이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오픈 AI의 이런 챗 GTP를 사고 파는 이 쇼핑몰이 열리는 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또 최근에 코딩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주변의 사람이 어떤 거를 위해서 하느냐 해서 좀 얘기를 했더니만 코드가 이렇게 와서 오더라고요. 그냥 맡기면 편하다 해서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요번에 이 쇼핑몰이 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이유가 코딩을 해보지 않은 사람도 이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또 이제 또 여기에 맞춰서 또 삼성과의 이런 또 기타 회사들의 AI 칩 관련된 공개하는 소식도 있었고 네. 그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좀 이슈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가 HBM이나 최근에 온디바이스 A라든지 칩넷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순환매가 돌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핵심은 AI 쪽으로 확대가 되면서 이런 반도체의 묵직한 수요의 확대들 그리고 업턴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도 사실 AI가 이렇게 주목받는 것은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 정도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다지 관심을 받지를 못했지만 이슈가 나오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챗 GPT 스토어는 인공지능판 앱스토어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우리나라에서 관련주들 수혜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수혜라고 한다면 오늘 사실 대부분의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급등이 나왔거든요. 네. 비슷한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게 지금 오픈되는 개화 시장이 아니라 만약에 성숙시기면 아마 실질적으로 기업의 매출에 영향이 되지 않으면 주가가 움직임이 없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시장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글로벌 피어 그룹들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AI 쪽에서 어떻게든 뭔가 연결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좀 영향력 있게 상승력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AI 플랫폼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관련된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강하겠죠. 대표적으로 폴라리스 오피스 그룹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플랫폼을 이제 개발을 했었고 또 제품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조금 더 이제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 안에서 판매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단 예시로 나왔던 거는 칵테일을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네. 수학을 가르치는 등 굉장히 다양한 부분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딩 없이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사실 궁금증이 있거나 아니면 좀 AI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부분에 아이템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딩 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언급했던 종목들 중에서 사실 폴라리스 오피스는 지금 상한가에 진입을 하고 그 상태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또 최근엔 글로벌 시장 공략에 열을 올리고 있고 네이버와의 협업도 부각이 되고요. 3분기에는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네, 지금 오늘 일단은 시장에서 상승력이 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좀 쉬다가 오늘 거래량 동반한 첫 상승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쉬어갈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전고점 정도는 한번 시도를 해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당장 어제만 하더라도 전거래만 하더라도 국제유가 관련된 종목군들 굉장히 좀 급등이 나왔었죠. 네. 대부분이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오늘 재고가 늘어나겠지만 사실 국제유가는 0.7%밖에 빠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어땠죠? 굉장히
갭 차이가 나면서 또 개파락이 나왔거든요. 최근 시장 자체가 새로운 이슈 그리고 수급이 워낙 빠르게 돌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슈 자체가 끝나지 않았고 이게 연이어 갈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오게 되면 빠르게 차익이 나와서 다른 쪽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선물에서의 매도가 나오고 그걸 쫓는 프로그래밍에 이제 해당하는 기간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서 그렇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의 연속성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이슈는 한동안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충분히 좀 전고점까지는 노려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핵심은 상 잔량 자체가 사실 그 처음에 들어갔을 때보다는 좀 줄긴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마감 때까지 유지가 되는 게 결국엔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약간의 쉬어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고점까지도 돌파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 기준으로 6%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인공지능 연구에 참여한 이력이 부각이 되기도 했고요. 또 지난해 10월에는 무상 증자를 했습니다. 그럼 그 전후의 주가 진단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추가로 상승할 여력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가 AI가 처음에 핫할 때 그때 이제 뭐 거의 텐베거가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무상증자 이슈가 11월 달에 있었고요. 10월 달에 이제 이슈가 있었고 거기에 따른 이제 권리락들이라든지 관련된 움직임으로 주가가 조금 눌리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소록수라는 종목이 물론 분배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워낙 크니까 뭐 유견 사항이 연달아 가긴 했지만 보통은 이제 무상증자 이슈가 있으면 좀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편이거든요. 이게 착시 효과 때문에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상한가가 연달아 좀 가는 흐름들이 있는데 사실 이 코난 테크놀로지는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게까지 큰 상승력이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일단 어렵다라는 부분이고요. 다만 뭐 마음 AI나 코난 테크놀로지, 뭐 솔트룩스 뭐 이런 회사들은 이전부터 굉장히 사업력 자체가 길게 끌어오던 회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충분히 엮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의 좀 기대감은 있는 상황인데 또 반대로 본다면 앞으로의 실적이 과연 얼마나 유의미하게 빠르게 좋아질 수 있을 것이냐를 좀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업력이 높거나 이게 신시장으로 처음 열릴 때 이전에 뭐 12월 말이나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이제 오랜 업력을 가지고 있고 기술력이 많이 있는 회사들이 사실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하반기로 넘어오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기업들이 올라가나요? 직접적으로 칩을 제공하는 이런 뭐 HBM 쪽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런 캐파가 늘어나면서 실적에 연관성이 생길 수 있는 쪽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상승폭이 일부 제한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사실 42,000원 정도가 이전에 내려오고 난 다음부터는 한 번도 좀 잘 뚫지 못하는 연속성 있게 뚫지 못하는 라인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까지는 좀 단기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을 뚫어주려고 한다면 정말 기업적으로 뭔가 챗GPT와 연관성이 굉장히 깊은 이슈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플랫폼 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AI 쪽에 대한 이런 뭐 생성형 AI를 좀 개발하는 쪽에 참여를 한다거나 그런 이슈들이 좀 추가적으로 붙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AI 쪽 뭐 특히나 뭐 이스트 소프트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였는데 과거에 대장 역할을 했었던 종목이 잘 못 움직인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떨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저점 대비 10배 이상 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올라오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95% 이상은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이전 고점을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일부 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가격 라인에서의 좀 대응이 필요한 그런 수준으로만 좀 접근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훈 고점보다는 본부장께서 제시한 가격 라인을 한번 더 집중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오픈 AI 몸값은 약 130조까지 오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기업을 살펴본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 오픈 AI, 생성형 AI가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게 된다면 주가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미치게 될까요? 일단은 이 부분에서 이제 전제가 걸렸죠. if 문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안착한다 당연히 엄청나게 주가는 올라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전에도 이제 LMM 관련된 이슈가 네이버에 있을 때 주가가 오르긴 했는데 이때 조금 헷갈리는 게 이게 실적이 굉장히 좋아져서 올라간 건지 아니면 LMM에 대한 그런 오픈 이슈가 있어서 사실 간 건지 요거에 대해서 좀 물음표가 생기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좀 실적 영향으로 올라가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생성형 AI 쪽 특히나 LMM 쪽으로 했을 때 네이버의 제품을 사용하는
그런 비율과 챗 GPT를 이제 다이렉트로 사용하시는 분과 비교를 해본다면은 뭐 단연 챗 GPT 쪽이 우월하게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의 그런 모델이고 뭐 사실 한국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적인 부분에 상당히 매력적이긴 하지만 그 외의 부분들에서는 사실 조금 인지도가 떨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에 성공만 한다라고 한다면 네이버는 새로운 지평을 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실적까지 좀 턴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이전에 플랫폼 업체들이 카카오와 더불어서 좀 신뢰도를 많이 잃은 점은 없지 않아 있는데 특히나 또 금리 인하 시기에 성장주로 대표적으로 플랫폼 관련된 종목군들도 언급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기대감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잘 된다라고 했을 때 주가는 뭐 엄청나게 상방이 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제 생각은 그래요. 챗 GTP 쪽을 좀 대체할 만한 결국엔 이 시장에서는 어느 하나가 이제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차지할 거고 독주 체제로 갈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네. 다음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야후도 잘 돼 있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뭐 네이트라든지 라이코스 이런 것들도 사실 똑같이 검색도 네. 하고 뭐 UI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쪽으로는 네이버가 독점을 해버렸고요. 뭐 버디버디부터 시작해서 뭐 네이트원 굉장히 많은 그런 SNS 플랫폼이 있지만 결국에는 카카오톡이 또 대장을 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카오를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분야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점유율을 크게 차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과연 챗 GTP를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한 번 정도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웹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상방을 열어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저는 네이버, 카카오를 그렇게 좀 좋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평소에는. 근데 이제 금리 인하기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런 아무래도 플랫폼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시세가 분출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하반기까지 열어 놓으시고 금리 인하 시기를 좀 노리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저점 매수로 들어가는 것은 충분히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규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해외에서도 여러 좀 정말 굵직한 플랫폼 업체들이 뭐 독점 규제로 해서 계속 소송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덩치가 커지면 아무래도 그 지위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권들에서 좀 이슈가 생길 수 있고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영향력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셨을 때 너무 장기로 보시기보다는 일단 인하 시기에 대한 플러스 알파 그리고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런 AI 쪽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네이버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로만 조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전제 조건이 확실하게 좀 충족이 된다면 급등세를 좀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도 있는 만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고요. 또 삼성전자도 이번에 새로운 스마트폰에는 AI를 탑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네. 만큼 수혜를 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뭐 삼성전자 관련돼서는 뭐 사실 굉장히 좀 다양하죠. 폴라리스 오피스도 사실은 그와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작년 10월 달이었나요? 아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기세가 나오면서 그때도 주가가 좀 상당히 좀 급등이 나왔는데 뭐 삼성 자체가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뭐 그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뭐 너무나도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리 이전에 올랐었던 종목군들을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지금 시장은 철저하게 특징주 뉴스가 나오고 이제 스타트를 하는 종목군들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도체 안에서 보시더라도 HBM만 계속 가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CXL이 나왔고 그다음에 뭐 칩넷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서 갑자기 테마주가 생기면서 막 대정주 생기고 했잖아요. 네. 그거와 유사하게 움직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진행이 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열려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오픈이 됐을 때 이게 얼마나 만큼의 기업의 이런 펀더멘털에 반영이 될 수 있는가를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너무 선제적인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어쨌든 이슈가 되는 쪽으로 수급 쏠리는 쪽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시화 됐을 때 살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AI와 관련된 쪽을 저희가 좀 전반적으로 다뤄봤는데 탑픽 종목도 이 안에서 가지고 오셨나요? 네, 탑픽 종목 들고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조금 이제 오래된 기업 중에 하나인 마음 AI를 좀 골라왔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 마음을 끈 게
있는데 이제 클라우드형 납품 RAG라고 해서 이제 검색 연계형 관련된 플랫폼을 좀 납품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좀 기대하고 있는 거는 마음 오케스트라라는 플랫폼을 좀 출시를 한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시장이 좀 열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타 이런 AI를 연결을 시켜주는 이런 플랫폼들이 상당히 좀 핫해질 수 있는데 이 회사 자체도 이제 마음 관련된 GPT도 되지만 챗 GPT도 연계가 되거든요. 그리고 고객사가 지금 700개가 넘어가고 있고 올해 말까지 노려보고 있는 그 숫자가 3,000개가 넘어갑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구독형으로 해서 수익성이 굉장히 좀 잘 나올 수 있는 환경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엔 이 시장에서 우리가 코인 쪽이 떴을 때 네. 이런 거래소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뜬 것처럼 결국에는 이런 AI를 독보적으로 갖고 있거나 아니면 플랫폼으로 연계를 시켜주는 이런 기업들이 단연 좀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요. 사실 작년부터 초거대 AI 활용 사업에 대한 이런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력이나 노하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게 들어간 게 네이버도 들어가요. 네이버, KT, AI, 아이버 이렇게 네 가지 기업이 선정이 됐는데 뭐 네이버는 앞서서 소개를 드렸고 뭐 통신업체는 저는 좀 제일 후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제일 후발로 보셔도 좀 늦지 않은 상황이고 B2B적인 사업 염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 공공기관에 네. 상당히 많은 납품을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구조적인 이런 실적 자체도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좀 오래된 AI 관련된 이슈가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사실 주가의 움직임이 가장 박스권을 오래 유지하고 있거든요. 뭐 한 그러니까 작년 9월달에 한번 이 부분을 좀 뚫어내긴 했지만 네. 2023년 1월 때, 그가 이제 이런 AI 쪽이 굉장히 핫할 때 그 상단 라인부터 하단 라인까지 거의 1년이 넘게끔 이 박스권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고 이게 하단 라인에서 오늘 첫 거래량 동반에서 상승이 나온 거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보시더라도 상방은 지금보다 한 15%는 남아 있고요. 요거 좀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고가 랠리도 누려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 저희가 어떻게 잡아갈까요? 사실 뭐 시초가로 바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좀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27,500원부터 28,500원 사이에서의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날은 시초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4,5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 9월에 그 특수 효과가 있었을 제외한 단기 박스권 상단입니다. 그래서 해당 라인까지 일단 1차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26,0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왜냐면 이게 오랜 박스권을 만들면서 가고 있는 종목이라서 조금 더 안정적이긴 한데 최근 시장 자체가 한번 외면당하기 시작을 하면 또 빠르게 차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상당히 유의해보자라는 관점으로 손절 라인 좀 타이트하게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탑픽 종목으로는 마음 AI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가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